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보험에 가입을 할 때 어떤 회사에 찾아가면 좋을지 또는 어떤 상품을 가입해야 할지 선택이 쉽지가 않아서 가족이나 지인이 권하는 보험을 무작정 따라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에 앞서서 나에게 유리한 보장을 꼼꼼하게 체크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보험을 가성비 좋게 가입하는 방법,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 보험 이슈 체크 시간에는 오늘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구분법과 가입 방법까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보험 가입의 꿀팁 오늘 보험플랜 119에서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에 참여 방법부터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까지 해결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1:1 상담이 가능하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지금부터 많은 메시지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보험료에 대한 부담 없이 경제적으로 보험을 잘 가입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김성중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경제적인 보험 가입 플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다음 주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는데요. 우리 추석이 다가오면 가족들, 친지들이 다 모여서 항상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마 건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뭐 건강하냐, 건강검진은 받았냐, 살은 좀 빼라, 뭐 여러 가지 주위에 누가 암이 걸렸다더라. 이런 건강에 대한 그런 얘기들은 가족들이 모였을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 와중에 경제적인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 우리 과거에 이제 보면은 부모님들, 우리 자녀분들 모여서 보험 가입 하나씩들 많이들 해주시는데요. 그런 보험 가입을 잘하는 방법과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떤 보험이 추가적으로 필요한지 그 내용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보험을 해약하는 이유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데 처음에는 모집자의 권유, 서비스의 불만, 혜택이 적어서 중복 보장에서 불필요한 가입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보험료의 부담. 이 보험료가 부담되는 이유는 이제 경제 사정이 좀 더 어려워지거나 아니면은 소비 지출이 더 늘어났을 때 보험료의 부담이 어려워지는데요. 이렇다고 우리 보험 막 해지하시지 마시고요. 적절하게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추가적인 플랜을 통해 가지고 보험을 대처하는 자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계약 시 항상 고민되는 우리가 새로운 계약을 해요. 우리가 보험을 막 가입하려고 준비하면 막 가격 비교 요즘 사이트도 많고 그리고 가격이 어떻게 되나, 보장이 어떻게 되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따져보시는데 막상 가입할 때 이후에는 내가 무슨 보험을 든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마 보험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보험료는 여기 보시다시피 납입 능력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뜻은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내가 어느 정도를 버는데 어느 정도로 소비를 하고 있고 이 경제적인 재무적인 능력에 따라서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환급금이나 보장 이런 것들은 보험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해질 수가 있어요. 보장은 얼마나 좋은가. 보장이 좋으려면요. 보장폭이 넓어야 돼요. 초기 진단이나 여러 가지 보장. 내가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내 보험에서는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환급률 같은 경우는 이제 환급률에 따라서 보험료가 더 비싸질 수도 있고 싸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성비 좋은 보장 설계를 하는 게 최근 들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현명하게 보장을 준비하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실손의료비 이미 3,800만, 3,900만 이상이 가입했다는 그 보험. 하지만은 이미 가입하신 분들도 보험료 갱신에 대한 부담도 갖고 있고
그리고 이 실비 같은 경우는 뭐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죠. 90%나 급여 90%, 비급여 80%를 돌려받습니다. 다 나오지 않지 않냐. 하지만 실비들 요즘 들어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당연히 병원비죠. 병원비를 돌려주는 의료보험하고 연계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손보험은 반드시 꼭 하나씩은 챙겨야 되고요. 요즘 실손보험 1년 갱신형이기 때문에 가입했다가 내년에 다른 회사를 가입하던 내가 일시적으로 가입을 해지하던 아무 그 제약 조건이 많이 없어진 편이죠. 그리고 유병자들도 병이 있어서 못 들은 분들도 실비보험을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아마 이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올 겁니다. 암, 뇌, 심장에 대한 3대 진단비. 이 생활비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3대 진단비는 하나씩들 다 가입하고 계세요. 암보험 없으신 분들 지금 없으실 거예요. 만약 이 방송을 들었는데 암보험이 없다. 그럼 준비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뇌, 심장, 이대성인병, 혈관에 대한 그런 진단비. 요즘에는 이렇게 진단비에 대한 생활비를 주는 치료비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진단비가 당연히 중요하지만은 또 계속해서 치료를 하거나 경제적 사정 때문에 생활비를 주는 그런 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비, 입원비. 수술 특약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실손보험의 본인 부담률을 낮추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10% 20% 자기 부담금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술비 특약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입원 일당은 어깨 한도가 보통 10만 원 선입니다. 많이 들고 싶어도 못 드는 특약으로 변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번 얘기해도 가장 좋은 특약, 질병 후유장애 그리고 상해 후유장애 중요하죠.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리고 운전자 비용, 사망 등 경제 상황에 맞게 보장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과거에는 보시면은 뭐 주위에 지인분들이나 보험하시는 분들이 와서 야 이거 좋은 거 나왔어. 야 이거 하나 들어. 야 이거 필요해. 이런 식으로 해서 수많은 증권이 늘어나는 사례가 있고 그리고 어떤 걸 든지도 몰라요. 내가 한 달에 보험료 나가는 것만 알고 있지. 나 실비 난 10만 원 내는데 나 20만 원 내는데 나 보험 5개 있는데 100만 원 내. 이런 식으로 금액만 알고 있지 내용은 전혀 모르시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보장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보험 가입 시기에 이거 알아두셔야 할 체크 포인트가 5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일단 우리가 많이 걸리는 질병 순으로 보험을 가입하셔야 돼요. 당연히 암보험 모두남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모두남이 보장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뇌혈관 예전에 뇌출혈만 나왔죠. 뇌출혈하고 뇌졸중보다 더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진단 그리고 심장에 관한 진단. 최근에 이제 가족력이 있거나 당뇨병에 대한 이슈도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사망 원인 중 가장 높은 게 당연히 직결탄이 암, 심장, 뇌. 사망의 40%에서 50%를 차지하는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진단자금에 집중이 되어야 되지만 이 진단자금이 비싸요. 좀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현명하게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조화 있게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시면은 뇌출혈은 혈관이 터지는 마지막 단계예요. 그리고 뇌졸중은 뇌경색을 포함한 단계라고 할 수가 있고요. 뇌혈관 질환은 이걸 다 포함한 단계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진단비라고 보시면 돼요. 뇌혈관에 관해서는 뇌에 관한 모든 코드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I60부터 69까지. 상세불명의 뇌혈관 질환까지도 출혈까지도 그리고 경색증까지도 중풍이나 뇌혈관에 관한 모든 질환이 다 포함된 게 뇌혈관 진단비고요. 그리고 허혈성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급성심근경색증에만 주셨을 거예요. 우리 보험 이미 한 3, 4년 전, 아니 2, 3년 전 이전에 드신 분들 다 이것만 있으세요. 2년, 3년 전에. 지금은 허혈성까지도 보장을 해줍니다. 그 뜻은 뭐냐면 협신증, 허혈성 심장 질환까지도 초기에 진단 시에 보장금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에 관한 수술비 저렴하게 추가적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진단금뿐만 아니라 수술비로 저렴하게 두 번째 대비까지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걸로 인한 입원까지도 특약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대성인병은 반드시 뇌혈관이나 뇌졸중 그리고 허혈성이 추가적으로 있는 보험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 연령이 높거나 아니면은 만기 보장 만기 90세 100세로 하게 되면은 보험료가 좀 높으세요. 그래서 대부분 80세나
90세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질병 후유장애는 우리가 질병으로 인해서 모든 부위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치매까지도 반복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물론 질병 후유장애 있으면 치매보험을 따로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은 일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치매보험이 더 필요하시면 여기서 치매보험을 조금 더 추가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해서 무한적으로 반복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치아 같은 경우는 이제 당뇨가 있었을 때 5개 이상은 5%, 그리고 교정 시력이 저하됐을 때도 35%의 후유장애를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릎, 인공관절, 우리 부모님들 많이 하시는 수술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도 무릎 고관절 20%에서 40%까지 나가고요.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난소를 2개 제거했을 때 50% 후유장애가 됩니다. 그리고 암에 걸려서 장기를 절제했을 때도 후유장애가 해당이 되고요. 치매 또한 후유장애에 해당이 됩니다. 이처럼 좋은 담보 후유장애 꼭 넣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수술비 보장. 수술비는 질병 수술비가 어깨 한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대질환 수술비는 암 수술비 같은 경우, 그리고 부인과 질환 수술, 호흡기 질환. 이 수술 특약은 비싸지가 않아요. 그리고 요즘에 면책 기간도 적고 거의 없는 부분도 있고 정액 보장, 반복 보장, 중복 보장이 되어 있는데요. 요즘에 생명보험에서 주는 수술 특약 1종에서 5종이 손해보험에도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보험을 통해서 또는 생명보험을 통해서 수술 특약은 굉장히 좀 저렴하면서 많은 보장을 가져갈 수 있는 가성비가 좋은 특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실비만 드신다는 분 있는데 실비만 드시지 마시고요. 꼭 수술비 플랜 추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시면 입원비. 입원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좀 넣기에는 부담스러운 담보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질병 입원비 2만 원 받기 위해서 2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매달 낼 수는 없거든요. 그럼 가성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질병 입원비 같은 경우는. 하지만 상해 입원비 같은 경우는 아직도 좀 저렴합니다. 나이 연령을 불문하고 몇천 원뿐이 안 해요. 뭐 2만 원 넣는데 한 3천 원, 6천 원 뭐 이런 사이뿐이 안 되기 때문에 상해는 넣어주시고 질병은 금액에 따라서 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고로 이렇게 종합병실 입원료는 별로 비싸지가 않은데요. 여기서 주특징 중에 하나가 중환자실 입원비도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응급실 통원했을 때 주는 특약이 있습니다. 이거 저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지만 응급실 같은 경우는 요즘엔 진료 시간도 단축돼 있고 주말이면은 주 50시간, 45시간 때문에 병원들이 오래 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비응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통원비도 챙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좀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상해 쪽은 꼭 반드시 좀 추가를 해주시고 질병은 금액별 선정을 해가지고 선택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입원비 보장은 회사별로 다양하지만 보통 대부분 어깨 한도 10만 원을 최고 한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절 진단비. 골절도 어깨 한도를 두고 있는데요. 골절 어깨 한도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만 원입니다. 요즘 최고. 예전에 한증권에 20만 원, 30만 원 들어갔던 게 지금 50만 원 정도는 들어가는데요. 2군데 이상 못 들거나 아니면 내가 이전에 골절이 있다고 하면 추가 가입이 불가한. 골절 걸리겠어? 뭐 별거 아닌 담보 같지 않지만 살짝 미세 골절만 하더라도 골절 진단비도 나갑니다. 그리고 최근 좀 좋아진 게 치아가 파절됐을 때, 이빨이 깨졌을 때도 치아 보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골절 진단비 꼭 넣으시고요. 그리고 3대 질병, 아까 중요하다는 3대 질병 보장 플랜에 대해서 보험료를 한번 살펴보면요. 회사별로 다양하겠지만 이렇게 암을 내혈관도 넣고 뇌졸중도 넣고 허혈성도 넣고 심근경색도 넣고 그리고 암을 진단비를 넣었을 때 보험료가 회사별로 다양하겠지만 저렴하게도 가져가실 수가 있으세요. 보시면 5, 6만 원대에도 설계가 가능한데 보험료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보장되는데 하지만 여러 회사를 비교해 보면 내 나이대에 맞게 좀 저렴하게도 가져가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보험료. 진단자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여러 보장 단계를 살펴보시고 또는 갱신형, 비갱신형을 통해 가지고 진단 부족한 금을 채워 넣으시고요. 만약에 내가 진단금이 하나도 없으시다 하시면은
최소한 2천에서 3천 정도는 준비를 하시는 게 낫겠죠. 그리고 한 증권에 많이 들어가 봤자 보통 2천, 3천, 최대 5천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후유장에도 이렇게 들어가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이제 암 요양병원은 별도로 좀 분리가 되어 있죠. 그리고 2번 수술보장 플랜 보험료 보시면은요, 2번도 보시면은 질병 상해 입원 일당, 그리고 여기 중환자실이나 이런 것들은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상관이 없지만은 가급적이면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원비 이렇게 하면 보험료도 좀 저렴하게 좀 가져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 담보 예시하면 이렇게 쭉 들어가시면은 굉장히 좀 저렴한 이유는 지금 제가 설명한 거 거의 대부분 수술비와 상해 쪽 담보들이 다 들어갔어요. 하지만 보험료가 이렇게 저렴하게 나오는 거는 갱신형으로도 설계가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암보험 같은 경우는 요즘 이슈가 되는 거 유사암. 이거 반드시 넣어주세요. 이거 굉장히 싸요. 저렴합니다. 유사암. 일반암을 2천 넣으면은 유사암도 2천 들어가는 회사가 있고 4천이 들어가는 회사가 있습니다. 1대1 또는 1대 1.5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유사암은 이거 뭐 꼭 넣어야 되냐 뭐 이렇게 하지만 초기암입니다. 초기. 경계성, 갑산성, 그리고 제자리 이런 초기 연기암들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반드시 넣으시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보험료도 싸고요. 이거 보험 역사상 처음 있는 유사암 진단비들을 지금 보험회사들이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입원 일당하고 그리고 수술도 이제 매해 지급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암 보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해지 플랜 또는 갱신형으로 하면요, 3, 4만 원대에도 저렴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으시고요. 요즘 보험 가입하는 나이 최대 90세까지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당뇨 간간히 질문 많이 들어오시는데요.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우리 또 명절에 이렇게 과식을 하거나 평상시에 식생활 때문에 당뇨병에 대한 성인병이 노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요. 당뇨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 당화혈색소 6.5, 6.5, 뭐 8.5, 7.5로 해가지고 진단비가 나가는 거예요. 내가 자가 체크를 해가지고 당뇨에 좀 이상이 있거나 부모님이 당뇨이신데 걱정이 되시는 분들 이거 여러 군데 가입해 놓으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2, 3만 원대 또는 4, 5만 원대 보험료로 최대 1,500만 원까지 받으실 수가 있어요. 한 증권에. 그럼 내가 만약에 10개를 들어놓는다 하면 1년 뒤에 1억 5천도 될 수 있는 게 보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게 운전자 보험, 우리 명절인데 이제 교통 운전 많이 하시잖아요. 운전자 보험은 최근 많이 꼭 준비하셔야 될 게 우리 TV 홈쇼핑이나 저렴하게 나와요. 보시면은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10,000원도 안 돼. 한 5, 6천 원? 보험료가 그 정도뿐이 안 되지만 5, 6천 원뿐이 안 되지만 처리 지원금 같은 경우는 과거에 비해서 3천에서 1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도 500에서 2천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부상이라고 하면 병원만 갔다 하면은 진단비가 나오게 돼 있고 후유장에 1원 꼭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상해 쪽 담보 넣으시면은 보험료 뭐 2, 3만 원대도 가능하시고 운전자 담보만 넣으신다면 10,000원대도 가능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입원 일당 외에 간병인 입원 일당이라는 게 있어요. 간병인 입원 일당 같은 경우는 입원을 하시게 되면 간병인이 나옵니다. 간병해 줄 사람이 24시간 나오게 되고요. 만약에 간병인을 부르지 않으면 일당으로 10,000원이 나오게 되는 그런 담보인데요. 간병인 입원 일당도 각 회사들이 속속들이 출시를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인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종합으로 한번 정리를 하자고 하면은요, 마지막으로 나를 위한 보험 진단, 수술 입원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어떤 보험을 준비해 줄까? 우리 자녀분들이 또 십실반해가지고 부모님들 보험 들어주는 경우 간간히 있으신데요. 부모님들은 실비가 없으신다고 하면은 비싼 실손보험도 실손보험 비싸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보험도 중요하지만은 이 진단자금이나 수술비 위주로 좀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3대 질환 그리고 실손하고 마찬가지로 반드시 들어가야 될, 아까 말씀드린 암은 유사암 꼭 넣으시고 이대는 뇌혈관, 심혈관이 들어간 담보, 후유장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담보입니다. 10개가 있건 20개가 있어도 후유장에는
반드시 높게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당뇨나 골절, 그 운전자 담보 없으신 분들 자동차 보면 다 되는지 아시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운전자 담보 사고 나시면 꼭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꼭 갱신형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은 비갱신형을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그리고 갱신을 좀 요령 있게 추가적으로 가져가신다면은 좀 경제적인 보험을 준비하실 수 있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중 전문가님 모시고 라이플랜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곧 있으면 명절이 다가오는데요.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건강 이야기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보험입니다. 오늘 라이플랜A 강의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맞춤 보험 설계 방법을 살펴드렸는데요. 3대 진단비와 수술비 그리고 각종 질병 후유 장애까지 여러분들께 필요한 보장들 살펴보시고요. 이 중에서 나에게 꼭 필요로 하거나 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보장들 저희와 함께 채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 여러분들의 궁금증과 보험에 대한 고민까지 해결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보험플랜 119 곧바로 이어지는 순서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구분법과 가입 방법인데요. 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은 쉽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없으시더라고요. 대체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규식 전문가님, 일단 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저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차이점 짚어줄 수 있을까요? 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그 목적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꼭 구분지어서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시청자분들하고 많이 상담을 하다 보면은 자기가 가입한 보험의 회사명까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생명보험인지 손해보험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 가입하기 전에 그 차이점부터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특징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예. 생명보험의 대표 상품이죠. 종신보험은 가입하고 싶은 특약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계약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주계약이 일반 사망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손해보험은 주계약이라고 하지 않죠. 보통 기본계약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상해 사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 부분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약에 따라서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생명보험의 특약은 뭐 입원비나 수술비 또는 뭐 큰 진단비 위주로 되어 있는 반면에 손해보험의 특약은 뭐 생명보험에서의 입원비나 수술비, 큰 진단비를 포함하고 일상생활에서의 크고 작은 질병이나 상해 쪽도 보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하셔야겠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료실비보험은 보통 손해보험사에서 취급을 하니까 이 부분 잘 알아야 되겠고요. 이렇게 하셔도 많이 헷갈리려 하시는 분들은 회사 명칭으로 쉽게 구분할 수가 있으세요. 뭐 생명보험은 회사 명칭 뒤에 반드시 생명이나 라이프 이런 명칭이 꼭 예. 들어가야겠고요. 손해보험은 뒤에 손해보험이나 뭐 해상, 화재 이런 명칭이 꼭 들어가니까 이렇게 구분하시면 쉽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주계약도 다르고 특약의 보장 범위도 각각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생명이나 라이프가 붙어 있으면 생명보험이라는 거 내 증권 살펴보시고 지금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김성중 전문가님, 예. 이 생명보험에서 얘기하는 일반 사망이랑요, 손해보험에서 말하는 상해 사망, 이거 가장 좀 헷갈려하실 것 같은데 차이점이 네. 뭘까요? 여기 상해 사망은 말 그대로 사실 상해 사망이고요. 다쳐가지고 재해나 네. 이런 쪽 사망이고 일반 사망은 사실 모든 사망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망이라도 그 약관에 정해져 있듯이 그 고의적이나 외세 침략이나 뭐 핵연료 물질에 의한
뭐 이런 사망들이 좀 규정돼 있긴 하지만은 모든 사망을 이제 받으실 수가 있으시다고 보면 되고요. 뭐 예. 자살 같은 경우도 생명보험에서 2년이 지나면은 상해 쪽이나 또는 일반 재해 쪽이나 일반 사망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해 사망 같은 경우는 꼭 다쳐서 죽어야 되고 꼭 뭔가 원인이 있어야 됩니다. 상해에 대한. 예.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 사망보험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잘 모르시고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질병 사망으로 이렇게 살짝 껴 있어요. 예. 그리고 질병 사망이 보면은 대부분 몇 세, 10년, 80세,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 손해보험은 거의 다 80세입니다. 80세를 초과할 수 없게끔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생명보험의 사망은 종신등으로 보장이 됩니다. 네, 100살을 살든 200살을 살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손해보험을 비싸게 아니면 높은 금액에 보장도 많이 넣고 했는데 사망 시에 보험금이 좀 차지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넣으시는 분도 있고 안 넣으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가급적이면은 사망은 생명보험 쪽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겠고요. 손해보험은 보장 위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명보험에서 말하는 일반 사망의 보장이 가장 넓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기도 생명보험이 종신이라고 하니까 사망 보장을 생각하신다면 확실히 생명보험으로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뭐 각각 다르게 좀 따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 많이 하시던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방금 김성균 전문가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내가 본인이 만약에 가장이다. 그리고 부양할 가족이 많다 그러면 사망보험금이 좀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80세까지만 보장되는 손해보험 쪽보다는 종신토록 보장해 줄 수 있는 생명 쪽으로 예. 준비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겠고요. 그 외에 특약들은 손해보험 쪽으로 가시는 게 좋은데 모든 생명보험사가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생명보험사들은 특약이 100세가 아닌 80세, 90세, 요즘은 100세까지도 나오는데 대부분 80세까지 보장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손해보험 쪽으로 가져가시는 게 더 좋겠고요. 또 마찬가지로 생명보험 쪽도 뭐 대부분은 비갱신이 아니라 갱신토록 돼 있거든요. 어떤 거는 뭐 3년, 5년 뭐 이런 식으로 갱신형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80세까지 가져가다 보면 뭐 현재는 보험료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50세가 이상이 되면은 보험료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손해보험 쪽으로 가져가시게 되면 100세까지 보험료가 예. 보험료가 초반에 좀 비싸더라도 100세까지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손해보험 쪽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 외에 어린이 보험이나 뭐 암보험, 뭐 상해보험, 그리고 운전자 보험 쪽도 손해보험 쪽으로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저렴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망보장은 생명보험 그리고 손해보험 쪽에서는 유리한 특약이 많다고 하니까 각각 좀 따로 가입하는 게 유리할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요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주시죠. 예. 보험을 효율적으로 가입하는 방법에 앞서가지고 엊그저께 저 상담했던 예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 50대 남성분인데 보험을 4개나 들으셨는데 보험료는 한 17만 원에서 18만 원 사이가 됐어요. 예. 근데 병원을 갔더니 실비조차도 없던 거예요. 4건이나 있으신데 네. 실비가 없어요. 네, 자기는 예. 있는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다 있는 줄 알고 가입을 했는데 막상 이제 아파서 병원을 가보니까 내가 든 보험을 막상 확인해 보니까 실비조차도 없이 제대로 가입이 되지 않은 보험들이 많아요. 보시니까 L사의 어떤 생명보험회사였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처음 4만 원, 5만 원, 3만 원, 뭐 7만 원 이렇게 돼 있길래 뭐 웬만한 건 다 있어 보이지만 보장도 있고 진단도 있었겠지만 10년 갱신형이었어요. 아직 50대면 예. 젊으시잖아요. 10년 갱신형인데 보험료 17만 원 내는데 실비가 없다. 그 회사 자체에 실비가 없었고 예. 그리고 전화로 이렇게 가입을 하셨던 케이스였어요. 제가 물어봤죠. 이제 처음 가입하시고 또 가입하고 이러시지 않으셨냐? 맞다고 어떻게 하셨냐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효율적으로 가입하는 방법은요. 제가 여러 가지 팁이 있지만은 그 첫 번째는 당연히 재무적인 상황이나 이런 걸 고려해야 되겠지만 만약 보험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요. 같은 회사에 중복적으로 가입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회사마다 같은 회사에 누적이 있기 때문에 같은 회사에는 2건 이상을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실손은 반드시 좀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보장 위주라고 하면은 손해보험이 월등히 유리합니다. 손해보험 왠지 뭐 그 2개의 단어로 본다고 하면은 손실률에 대해서 뭔가 보장을 해줄 것 같은 그런 보험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생명은 왠지 내 목숨과 연관된 맞아요. 내 노후나 또는 내가 혹시라도 사망을 했을 때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장해 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 뜻 그대로
연금이나 종신보험 같은 건 또는 재무적인 이제 그런 가계를 설정하실 때 생명보험이 유리하시고요. 그리고 뭐 보장이나 암이라든지 실손이라든지 태아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손해보험 쪽이 좀 유리한 편입니다. 자,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도 실비는 꼭 기본으로 챙기시고요. 여러 회사에 나눠서 가입하는 게 좋겠고 또 보장은 좀 손해보험에서 챙기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 가입할 때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보험을 가입하실 때 가장 신경 쓰시는 부분이 보장 범위 대비 저렴한 보험료인데요. 맞아요. 그 부분을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생명과 손해 쪽을 구분지어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속 지금 보험사별로 새로운 상품이 나오고 가입한 게 뭔지 몰라서 계속 리모델링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시대가 변하고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좀 더 좋은 상품이 나오면 리모델링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생명과 손해를 확실하게 구분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가입하다 보면 그때마다 계속 리모델링을 하시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부터 내가 필요한 것만 골라서 가입할 수 있게 구분지어서 가입하게 되면 좀 더 리모델링 하실 때 크게 부담 안 가지시고 경제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규식, 김성중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보험 이슈 체크 시간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차이점을 확실히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사망 보장은 생명보험으로 그리고 생존담보는 손해보험에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가입할 때부터 이렇게 가입하시면 좋겠지만 이미 가입을 하신 분들은 좀 확인을 받고 싶으시다면 저희 보험플랜 119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아래로 나가고 있는 두 가지 전화번호 통해서 저희 전문가분들과 함께 꼼꼼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편안하게 연락 주시고요. 걸려온 전화부터 한분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예, 승자님 연결되셨어요? 네. 예, 저희가 좀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 어떤 문제 있으실까요? 뭐 가입하고 싶은 거 문의사항 좀 하려고요. 예. 보험을 좀 새로 가입하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 기존에 있는 거 이제 좀 확인 안내 좀 받으시려고요? 받고 싶어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살펴보니까 두 건 모두 종신보험이세요. 네네. 올해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38이요. 네, 30대 후반이시고요. 그럼 혹시 네. 결혼을 하셨을까요? 아니,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하셨고요. 그런데 종신보험이 두 건이라고 하셔가지고 사망보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셔서 준비를 하셨을까요? 잘 안 들렸어요. 사망보장이 좀 크게 필요하다고 느끼셔서 가입을 하셨을까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그러면 지인분의 추천을 통해서 좀 가입을 하셨을까요? 예, 예. 예, 그럼 보험료 부담은 어떠세요? 그냥 뭐 크게 부담 있거나 예. 하진 않은 것 같아요. 확인을 그럼 좀 해보겠습니다. 가족력이나 혹시 아프신 곳 있으실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런 건 없으시고요. 알겠습니다. 김규식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30대 후반이신 남성분의 증권입니다. 종신보험만 두 건 가지고 계시네요. 삼성생명의 종신보험, 그리고 ING생명의 종신보험이고요. 각각 특약은 3년 갱신에 5년 갱신, 그리고 특약은 80세 만기 상품입니다. 월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는 34만 원 정도인데요. 문의사항 확인해 보시죠. 자, 지금 전반적으로 보험료가 좀 부담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추천을 통해서 생명보험에서만 두 건 가지고 계시고 지금은 건강하시지만 전반적인 보험의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김규식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보내주신 증권 잘 받았는데요. 이쪽에 네. 지금 의료 실비보험이 없는데 혹시 의료 실비보험은 갖고 계신가요? 그거는 단독으로 작년에 해놓은 게 있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30대 네. 후반이시면 단독 예, 예. 의료 실비보험이면 아마 10,000원대 후반대로 가져가실 것 같아요. 네네. 예, 저희가 받은 거는 없어서 먼저 확인을 드렸고요. 네. 지금 삼성생명과 ING생명에 해서 34만 원을 내고 계신데 네. 지금은 34만 원이지만 이 부분 제가 보니까 갱신형으로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50대가 넘어가시면 크게 부담으로 오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요거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크게 필요가 없으시다고 하셨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보험료를 좀 저렴하게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봤는데 네. 먼저 생명 쪽에는 지금 삼성생명의 사망보험금이 1억 원이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험료를 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망보험이 크게 필요 없으시면 삼성생명을 정리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예, 그리고 특약을 보면 3년마다 갱신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보험 쪽으로 준비하시게 되면 갱신형이 아닌 비갱신형으로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ING 생명도 보면 특약이 5년 갱신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주계약 부분은 그대로 두시고 손해보험 쪽은 정리를 하셔서 그 특약 부분은 정리를 하셔서 손해보험 쪽으로 가져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특약이 80세 만기인데 삼성생명과 ING생명 두 개 부분 다 손해보험 쪽으로 가져가셔서 100세까지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용으로 준비하시면 보험료가 훨씬 더 줄어들 것 같아요. 네네. 뭐 10만 원 이상 더 줄어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줄어드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다르게 저축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지금 결혼을 안 하셨으니까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크게 필요가 없으실 것 같고 추후에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셔서 의료실비보험 하나 가져가시고 삼성생명보험 종신보험은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ING생명은 주계약은 일단 어느 정도 사망보험금 그래도 필요하기 때문에 특약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보험으로 준비하시면 보험료는 좀 더 10만 원 이상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특약 보장은 좀 더 확실하게 더 가져갈 수가 있겠네요. 네, 시청자님 잘 듣고 계시죠? 지금 네네. 보험에 좀 리모델링이 필요하신 상태인데요. 김성중 전문가님 계시거든요. 처음만 들어보세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김규식 전문가님이 하신 말씀이 대부분 이제 옳다고 보시면 되고요. 갱신형 보험료가 네.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네. 미혼인데 이렇게 사망에 집중을 하셨나는 참 의문이네요. 의문이시고요. 사실 이렇게 미혼분들은 보험에 대한 이렇게 특히나 사망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니즈가 거의 없으신 편이거든요. 네. 혹시 주위에 이게 권유나 아니면 가족력 같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아, 건강하시고요. 그럼 사실은 이제 지금 건강검진 같은 것도 자주 하시죠? 예, 예. 그렇다고 하면 이제 진단자금이나 이제 대체적인 거를 손해보험으로 준비를 하시고, 아직 젊으시니까 상해보험 같은 것도 이제 좀 저렴하게 해서 보장을 추가해 준 상태에서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결혼을 하신 분들, 혹시 재산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나 하시더라도 아직 미혼이시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네. 없기 때문에 그 종신보험은 사실 결혼 이후에 자녀가 생기고 하셨을 때 이제 준비를 하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네. 지금은 이제 좀 저렴하게 만약에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고 하면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 하잖아요. 네. 보험료 부담이 또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겠지만은 요즘 네.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경험생명표 사망의 기간이 늘어났고 기능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보험들이 나오고 있어요.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네. 그렇기 때문에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좀 내려놓으시고 지금은 보장 위주랑 그리고 나중에 결혼을 대비한 또는 노후를 준비하는 그런 자금 쪽에 좀 자금 유입이 되셔야지만 자금의 이제 균형성을 이룰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험료는 이제 좀 많이 분포되어 있고 보장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되어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망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반드시 좀 리모델링을 하셔가지고 지금부터라도 보험을 제대로 아시고 그리고 미래를 하나하나씩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자님 좀 도움이 되셨죠? 예, 예. 김성중 전문가님께서는 미혼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두 건의 종신보험 모두 정리하시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김규식 전문가님께서는 삼성생명의 종신보험만 정리하시고 이 ING 종신보험 안에 5년마다 갱신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만 정리를 해 가시면서 이런 보장들은 손해보험이 훨씬 저렴하고 유리하거든요. 네. 100세 만기로 이런 보장들을 채워 가시는 방법 살펴드렸으니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오늘 전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전화나 문자 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립니다. 문자도 열어보죠. 자, 4933님께서 보내주셨네요. 부모님 나이가 64세입니다. 암 진단금 얼마까지 넣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자, 김성주 전문가님, 네. 암 진단비가 뭐 된다면 크게 준비해드리고 싶은 것 같은데 네.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일단 여기서 물어본 거는 업계는 이제 저희가 아는 얘기고요. 업계는 보통 2억, 일시적으로 풀어낼 때 4억까지도 요즘에 가능하긴 한데 64세에 대한 이제 암을 물어보신 것 같아요. 부모님이 암 진단금을. 64세면은 보통 한 증권에 2천에서 3천 정도가 들어가시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우리가 TV를 보다 보면 암 1억 보장한다, 뭐 네. 7천 보장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고액암에 대한 특약들이고요. 잘 걸리지 않는 암. 제가 말씀드린 네. 거는 모든 암, 일반암, 그리고 제가 아까 강의에다 말씀드렸듯이 유사암 꼭 이렇게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64세면은 얼마까지 여러 회사를 들이시면 많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얼마까지 되나요? 여러 회사 하면 당연히 2억까지는 충분히 가능을 하십니다. 하지만은
보험료 부담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만 보신다면 질문의 취지를 잠깐 추리를 해본다고 하면은 아마 부모님이 암보험이 없거나 아니면 오래전에 다 완납을 하셔서 예전 보험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64세면은 30년이나 20년 갱신의 암보험을 좀 준비하신다고 하면은 좀 저렴하게 좀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뿐만 아니라 다른 보장이 없다고 하면은 이대성인병도 같이 좀 저렴하게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4세 기준 모든 암을 보장해준다는 기준으로 한 증권에 2에서 3천만 원 정도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한데요.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이 보장 갱신 주기를 이용하시면 더욱더 저렴하게 가져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문자도 열어보죠. 자, 1104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인데요. 생명보험사에 암 진단금 2천만 원이 있는데 더 필요할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암보험은 보장 더 가져가시고 싶은 분 많으실 것 같은데 김직식 전문가님 어떨까요? 네, 먼저 생명보험사에 암 진단금 2천만 원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먼저 확인할 게 좀 있습니다. 생명보험사라고 하면 지금 암 보장 100세가 아니고 80세까지 만기가 80세까지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증권을 보셔서 몇 세까지가 만기인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갱신인지 비갱신인지 두 번째로 먼저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당장 2천만 원에 대한 보험료는 부담이 되진 않지만 갱신형이라면 추후에 보험료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하셔야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유사암까지 보장이 되는지 좀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모든 생명사가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생명보험사들은 유사암은 보장해주지 않고 일반암, 고액암까지만 보장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먼저 확인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좋을 것 같고, 암 진단금 2천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3천에서 4천 정도는 준비를 하시거든요. 만약에 가장 가족을 이루고 있는 가장분이시라면 조금 낮게 생각이 드니까 좀 더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암 진단비는요, 갱신되는 부분을 꼭 확인하시고요. 보장 범위가 정말 중요합니다. 유사암까지 보장되는지 꼭 확인하신 다음에 만약에 가정이시라면 2천만 원 조금 부족하다고 하니까 좀 더 추가로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문자 살펴봤고요. 지금 전화 연결 한 분 돼 있다고 합니다.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연락 주셨는데요. 보험에 대한 어떤 고민이 좀 있으실까요? 예, 제가 보험을 하나 들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보험에 대해서 뭘 몰라요. 예. 그랬는데, 이제 8월 9일이 325에 일병자로 들었어요. 예. 325에 해당이 안 되는데, 예. 8월 9일이요. 5월 9일 날 이제 병원에 갔으니까. 예. 예. 근데 이제 그 설계사분이 이제 청약서하고 가입제한서고 12일 날 계약은 10일 날 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청약서에 예. 그 8일 날로 밑에 보니까 발행일이 8일 날로 돼 있어요. 예. 근데 저기 보험 증권이 왔잖아요. 예. 보험 증권은 13일 날로 증권이 왔어요. 좀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일단 예. 유병자 보험으로 준비해 놓으셨다고 했는데 이거 한 건만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 네. 그러면 지금 병력이나 좀 아프신 곳 어떻게 되실까요? 예, 병력이 좀 있어서요. 어떤 병력이 있으세요? 고혈압하고 고지혈증 약을 먹어요. 고혈압과 고지혈증 있으시고요. 그래서 유병자 보험으로 준비하신 것 같아요. 예. 자, 이렇게 발행일과 관련해서 증권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보험료 부분이나 다른 보장 측면에서 이 부분 또 자세하게 설명 듣고 가입을 하셨을까요? 예. 보장 부분에서는 어떻게 좀 설명을 들으셨을까요? 보장은 암이 유사암, 일반암 2천, 유사암 2천, 허혈성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은 300만 원 진단비가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김성중 전문가님 모시고 한번 여쭤볼게요. 한번 통화 나눠보세요. 네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내용 보니까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신 날짜에 혼동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날짜 혼동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일단은 유병자 보험의 내용이 뭐가 들어갔나? 금액대는 얼마고 어느 회사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현대. 네. 현대화재보험이요. 현대해상이고 보험료는 한 어느 정도 되세요? 13만
4,410원이요. 13만 4,410원이요. 시청자 예. 나이대가 지금 뭐 몇 세 정도 되시죠? 69세예요. 60세. 그러면 예. 진단자금 조금하고 입원하고 수술 이렇게 들어갈 수 예예. 있을 것 같은데요. 예예. 일단 혈압하고 고지혈증이 있으시면은 3대 진단이 필수인데 그것도 다 들어가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네. 그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그거를 300씩 진단비가 나오고요. 네. 수술비는 이제 뇌혈관 수술비 500, 뇌심혈관 수술비 500, 또 71대 22대 수술비 500 이렇게 나왔어요. 야, 그러면은 정질병 수술비. 그러면 일단 진단금 500씩 있고 나머지 수술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예예. 그 진단비는 300이고요. 네. 수술비가 500이요. 수술비가 500 정도 있으신데 예, 일단은 지금 날짜가 증권상에 8월 3일로 찍히셨다고 했잖아요. 5월 8월 9일. 예. 여기 그 청약서에는 밑에 보니까 네. 발행일이 예. 8월 8일로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한 거는 12일 날 오후 3시에 했거든요. 예. 왜냐면 8월 9일이 지나서 하려고 예. 8월 9일이 상미호에 해당이 안 돼요. 3개월에. 예. 그래서 8월 12일 날 했는데 예. 여기에는 그 발행일은 8월 8일로 돼 있고 예. 증권에는 8월 13일로 나와 있어요. 아. 그럼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예, 그 괜찮으시고요. 예. 그 증권상에 나온 날짜가 맞으시고 발행일은 예, 그 예. 서류를 출력한 날짜라고 보시면 돼요. 그 출력한 날이요? 예, 증권상의 날짜가 괜찮으시고 예, 일단은 이 보험 이거 하나뿐이 없으신 거예요? 예. 하나뿐이 없으시면은 예, 그 예. 진단자금 위주로 좀 준비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네. 69세인데 진단 자금이 좀 많을 거 아니에요? 그 325 유병자 플랜은 이미 예, 예. 할증이 붙어져 있어요. 유병력자를 중심으로 두기 때문에 물론 예, 예. 과거에 비해서 이 들어주는 게 어디냐 할 정도로 좋게 나왔긴 하지만은 진단자금 굉장히 좀 비싼 편이에요. 그래도 진단 자금은. 예, 그 암하고 유사암, 예, 예. 뇌혈관, 심혈관 이게 예, 좀 예. 비싼 편이에요. 굉장히. 그러니까 13만 원을 내시고도 510분이 못 들어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단비는 예. 300이고요. 뇌혈관 진단비 300이고 예. 수술비가 500씩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300 정도뿐이 못 들어가셨잖아요. 3천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요. 그렇죠. 너무 적잖아요. 진단비가. 수술비보다 진단비가 지금 더 적으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진단비 부분만 좀 손볼 필요도 있고 아니면 추가적으로 좀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진단비가 좀 더 많이 나오는 회사가 그렇죠. 있나요? 있죠, 당연히. 그리고 좀 저렴하게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예. 고혈압, 고지혈증, 혈관계에 좀 걱정이 되실 거 아니에요. 예. 그 부분은 좀 진단비를 좀 그래도 높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저기 전화 상담 받고 전화 한번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저희가 전화 또 연결 드릴 수 있고요. 그거는 저희가 예. 이제 방송 이후에 또 상담이 가능하시니까. 선생님하고 네. 상담하고 싶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참 그러니까 꼭 한번 8월 봐드리겠습니다. 네. 네, 8월 시청자님. 8일은 무시하고 네. 13일 증권에만 네, 그냥 맞아요. 시청자님 증권상의 날짜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번에 예. 가입하신 이 보험이 좀 비싼 편이고요. 진단비가 좀 아쉽거든요. 예, 그런데 예. 생각하시는 것보다 최근에 유병자 보험이 굉장히 유리하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상담 받아보시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준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화 상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 두 번째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여러분들 보내주신 문자도 하나 열어보죠. 자, 4184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김규식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종신보험을 2개 가지고 있는데 한 개는 손해보험으로 바꿔야 할지 질문 주셨는데요. 만약 이분이 생명보험사에서만 2건 가지고 계시면 손해보험에서도 준비해야 할까요? 네, 먼저 보험의 가장 기본인 의료 실비 보험부터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의료 실비 보험이 없다면 먼저 손해보험 쪽에 준비가 되어 있는 의료 실비 보험부터 준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종신보험 2개를 가지고 있으면 아마 사망보험금에 대한 크게 필요성을 갖고 가입하신 게 아니라면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고 그 기본 진단금이나 수술비, 입원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는 손해보험 쪽으로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좀 더 균형적으로 가져가시고 보험료도 저렴하게 더 준비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종신보험만 2건이면 부담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증거를 좀 살펴봐야겠지만 한 건은 정리를 하시고 손해보험사에서 실비와 같이 진단비와 수술비까지 좀 넉넉하게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상담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 더욱더 유익한 보험 정보로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